오행사 해명스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를 꼭 얻으려면 이것부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자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아무리 자녀를 얻으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진짜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를 좀 구제라 하면 좀 그렇고요. 해결하는 방법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지요.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제목을 자녀를 꼭 얻으려면 이것부터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요. 무자녀, 덕자의 조건과 오행학적 자녀. 오행학적으로 자녀는 어떤 게 자녀가 될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일간이 간목일 때 자녀는 어떤 오행이 자녀가 되고요. 일간이 뭐 병화일 때 자녀는 어떤 오행이 자녀가 되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야지만은 무자녀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자녀란 씨앗을 뿌리는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생명의 탄생은 합방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곡식도 씨앗을 뿌려야만 싹이 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부가 합방을 하는 그 시간이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씨앗을 뿌렸다 해서 다 자라는 게 아니죠. 쭉정이도 될 수도 있고요. 쭉정이가 될런지 아닌지는 파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파트의 상태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녀를 길러낼 수 있는 건강 상태, 바로 부인의 몸 관리 상태도 상당한 중요 포인트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육친학적으로 어떤 오행인지, 오행이 자녀인지조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사주업계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육친학적으로 어떤 오행이 자녀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이게 우리 국내에 사주업계에 제대로 되어 있질 않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주명리학이 출발한 지가 언젠데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다는 게 진짜 놀랄 일입니다. 뭐 남자는 뭐 관성이 자식이다. 뭐 여자는 뭐 식상이 자식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간이 간목이면은 경금이 아들이요 신금이 딸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주업계에서는 양간은 평관이 아들, 뭐 정관이 딸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잖아요. 자, 일간이 간목이라는 얘기를 볼 때요. 일간이 간목이라는 얘기가 남자도 일간이 간목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일간이 간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간목이면은 경금이 아들이고 신금이 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든 여자든 일간이 을목이면 병화가 아들이요 정화가 딸이 됩니다. 식신상관이 자식이라는 얘기죠. 일간이 을목 음간이면은 식신상관이 아들 딸이 되는 거고요. 일간이 양일간이면은 관성이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는 뭐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남자든 여자든 양일간이면은 편관이 아들이요
정관이 딸이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엄일간이면, 일간이 엄일간이면 상관이 아들이요 식신이 딸이 되는 겁니다. 요 아들 딸에 대한 육친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게 우리나라 사주명리학계의 제일 큰 단점이 되면서 이게 구분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주명리학의 감명부터도 아주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번에는 다시 말해서 일갈이 양일간일 때는 편관은 아들, 정관은 딸, 편제는 아버지, 정제는 배우자가 됩니다. 편제는 아버지, 정제는 배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간이 엄일간일 때는 상관이 아들, 식신은 딸, 편제는 아버지, 편관은 엄일간일 때는 편제는 아버지, 정관은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육친이 분명한 육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무조건 재성이 부인이라 합니다. 재성이 부인이면 편제가 부인이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라고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여자는 관성이 남편이라고요. 편관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육친 정립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육친을 제대로 모르고는 사주 명리학의 감명 자체가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친 혼동의 예를 들어봅니다. 남자는 재성을 배우자라고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일간이 갑목이면은 편제인 모토가 아버지죠. 정제인 기토가 배우자입니다. 이건 남자든 여자든 똑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일간이 갑목이면 편제인 모토가 아버지가 되고요. 정제인 기토가 배우자가 됩니다. 근데 재성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어머의 재성인 기토는 배우자이므로 여자가 맞습니다만은 양의 재성인 모토는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여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냥 웃고 말아야 돼요. 달리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재성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양일간이면 편제가 아버지요, 정제가 배우자. 이렇게 아시는 게 정확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관성을 배우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주에 다 그렇게 압니다. 남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일간이 을목이라는 얘기를 봅시다. 남자도 을목이 될 수가 있고 여자도 을목이 일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관인 경금이 남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인 경금이 일간이 을목이면은 남자가 을목이면은 일간이 편관인 경금이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엄청나게 혼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관인 신금은 며느리입니다. 관성을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양의 관성인 경금은 배우자이므로 남자가 맞습니다만, 음의 관성인 신금은 며느리라고 했는데 며느리를 남자라니요. 엄청난 오류였던 거죠. 그 다음에 자녀의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요. 국내 명리학계에서는 남자는 남자 혼자, 여자는 여자 혼자 자녀를 생산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가 내 사주를 넣어놓고 내 사주에 자녀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몇 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바보 같은 질문도 이만큼 바보 같을 수가 없어요. 남자가 혼자서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배우자도 없이. 여자는 여자대로 내 사주를 놔놓고 여기 자녀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도 없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질문 자체가 우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혼자서 자녀를 생산하는 듯이 간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주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인 두 사주를 놓고 대조해 보기 전에는 자녀의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세대에서는 자녀의 숫자마저도 이제 조절하는 시대가 와가 있죠. 두 부부의 사주를 종합해서 보고 자녀가 뭐 5명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2명 이상 안 놓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침범한 부분이다. 오행학을 사주명리를 침범한 부분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다음은 자녀에 대한 엄청난 오류. 다음은 자녀 관계에서 가장 큰 오류가 생깁니다. 부부가 합을 하여 자녀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던가요. 남편의 사주에 자녀성이 없는 사주라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자녀성을 가졌다면 자녀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사주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개인 사주를 놓고 보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사주에 자녀가 없는 사람이 반 이상 됩니다. 그렇다고 그 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자녀를 못 가집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합을 해야지 자녀를 낳는 거거든요. 부인의 사주에 자녀성이 없는 사주라 하더라도 남편이 부인의 자녀성을 가졌다면 자녀는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남편이나 부인 어느 한쪽만의 사주를 보고 자녀가 있네 없네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죠. 이렇게 되면은 선무당 되는 거예요. 두 부부의 양쪽 사주 모두의 자녀가 전혀 없는 사주는, 자녀성이 전혀 없는 사주는 실제로 임신을 하기도 어렵지만은 설령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태중에서 쉽게 자연 낙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신기하게도 자녀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튼튼한 씨앗, 정자가 생성되는 시기나 밭의 상황에 기름지게 되는 날을 찾아서 합방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사주 명리학자들이 자녀성을 잘못 알고 있고 그 아들인지 딸인지 이런 걸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중에서 어느 쪽이 불임인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불임의 경우는 사주가 지나치게 건조할 때는 난자가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주가 지나치게 얼어터져서 정자가 형성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백호사를 가진 남자나 사명사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를 생산할 조건이 쉽게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행학상, 사주명리학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백호사를 가진 남자라 그러면은 극지방 상황으로 보면 돼요. 극지방이 돼가 정자가 얼어 터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사명사를 가진 여성은 사막이 돼 가지고 난자 형성이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불임이 생기는데 이 불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들이 체내에 수분이,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수분이 너무 메말라 버리면은 이게 자녀를 임신하기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럴 때는 자녀의 생지, 왕지, 고지를 찾아서 자녀성의 생지, 왕지, 고지를 찾아서 합방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얻을 수가 있는데도 남자나 여자 어느 한쪽만으로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감명하는 이런 착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자녀 궁합도 자녀를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주를 보다 보면은 부부 두 사람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실제로 자녀성이 없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가 실제로 거의 안 생깁니다. 설령 임신이 됐다 하더라도 중간에 자연 낙태가 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자녀를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결국 자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혼령이 황천 세계를 가지 못하고 그대로 남선부주인 지구에 남게 된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저기 구천을 떠도는 원한 귀가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자녀를 두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또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렵고요. 두 부부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남편과 부인 중에서 어느 쪽이 불임일 가능성이 많은지는 사주가라면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쉬운 부분이니까. 첫째, 남편이 불임인 경우. 남편이 불임인 사주라 하더라도 남편이 불임이라는 거는 정자가 거의 뭐 맥을 못 친다고 봐야 되는 그런 사주인데요. 이런 사주라 하더라도 1년 중에서 딱 2시간 정자가 튼튼하게 살아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딱 합방을 하면은 자녀를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임신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일간이 간목인 남자가 불임이라고 하면은 아들은 경금이요. 딸은 신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간 간목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경금을 얻기 위해서는 경금의 생지월, 왕지일, 고지시간에 합방을 하게 되면은 비실비실하던 정자의 상태가 튼튼하게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을목인 남자가 불임이라고 하면은 아들은 병화요, 딸은 정화가 되지요. 일간 을목이 병화를 얻기 위해서는 병화의 생지월, 왕지일, 고지시간에 딱 합방을 하게 되면은 아들의 씨앗이 쉽게 아들의 튼튼한 씨앗이 쉽게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2시간 내에 합방을 하게 될 때는 아들이든 딸이든 마음대로 조절해서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정자가, 남편의 정자가 살아나는 시간에 합방을 하면은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여성의 가임 기간하고 맞아 떨어져 주느냐 마느냐, 요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인이 불임인 경우요. 여자가 부인이 불임인 사주를 생각해 봅니다. 여자는 씨앗을 뿌리는 쪽이 아니고 씨앗을 받아서 길러내는 밭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 남자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난자가 살아나는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불임 부부의 합방 날잡기. 간목인 여자가 불임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간목의 아들은 경검이요. 간목인 여자의 아들은 경검이요. 딸은 신검이 되는데요. 일반 사주가들은 여기 간목인 여자라 하면 식상이 자식이라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고, 간목인 여자의 아들은 경검이 되고 딸은 신검이 되는데요. 간목인 여자가 아들 경검을 얻으려면은 경검의 고지일, 왕지일, 생지시, 여기 이제 바뀌었죠. 생지일, 왕지일, 고지월이라 했는데 남성인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 여기 거꾸로 갑니다. 경검의 고지월, 왕지일, 생지시에 합방을 하게 되면은 아들을 튼튼하게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몸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여자가 먼저 밭을 잘 가꾸어야 하며, 밭이 마련되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씨앗의 싹이 움틀 수 있게 기름지게 잘 가꾸어 두어야 하는 뜻이 왕지일이 되며, 마지막에 씨앗을 뿌려 달라는 뜻이 생지 시간이 되는 겁니다. 간목인 여자가 불임이라면 아들은 경검이요, 딸은 신검이 되는데, 간목인 여자가 딸을 얻으려면은 신검의 고지월, 왕지일, 생지시에 합방을 하게 되면 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2시간 내에 합방을 하게 되면 자녀를 얻을 수가 있지만요, 불임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구분도 해내야 하는 것이고요. 합방 날짜와 시간을 찾아냈다 하더라도 합방일이 여성의 가임 기간과 맞아 떨어지느냐도 문제이고요. 위의 조건들만 갖추었다면은 자녀가 없는 궁합의 부부라 하더라도 아들, 딸 구분해서 자녀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담자의 권리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가족 관계를 물어오는 질문에 오는 것은 상담자의 권리라고 보는데요.
상담을 해주어야 할 사주가들의 육친에 대한 개념은 영 부족해 보이기만 하니 이거는 참 암담한 그런 마음입니다. 육친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니 조상이 때려 패고 있는데도 어느 조상이 어떻게 때리는지 알 수가 없으니 뾰족하게 대처할 방법도 없고 때리는 조상을 달래고 천도해 드리자 하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지에 원한기가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도 어떤 원한기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 대처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신이라고 몰아붙이고 이러면 상담자들은 하소연할 데도 없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주를 보면서 자녀복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자녀복은 있나요? 하고 물어온다면은 자녀의 능력과 효심을 따로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자녀가 돈만 많다고 효심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자녀궁에 자녀성이 있다면은 자녀의 능력은 부모보다는 좋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성이 너무 많아 일간이 약해진 경우로 한다면은 돈이 아무리 많은 자녀라 하더라도 효심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라 감명해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무자녀 덕자 시기는 유료 돈 주고 책임 있는 답변을 얻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행사 해명 스님이었습니다.